안녕하세요, 깨입니다. 계속 미쯔비시 PLC에 대한 시뮬레이터 제작을 위해서 모델링부터 유니티, 전장 설계, 스크립트와 PLC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타워램프와 부저를 만들었었죠. 오늘은 이 컨베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워램프와 부저 같은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익히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컨베이어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 컨베이어를 교육용으로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꽤 어려워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컨베이어 여러 개를 제어하려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참 많기도 하죠. 공부하기가 정말 좋아요. 이 컨베이어를 제대로 만들고 동작하게 한다면 참 많은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많은 준비가 된 듯 합니다. 오늘도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컨베이어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거예요. 우선 이 컨베이어의 구조를 조금 살펴볼게요. 간단해 보이지만 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벨트가 아닌 다른 구조도 있기는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아마 가장 흔한 형태일 것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려면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줄 수 있는 샤프트가 최소한 2개가 필요하죠. 샤프트가 2개가 있다면 하나는 모터를 달아서 구동을 시키는 샤프트가 하나 있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지지만 하는 아이들 샤프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러가 기구적인 마찰이 없이 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샤프트 고정부에 베어링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 두어야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모델링에는 베어링을 제대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베어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한 형태로 회전을 할 때 마찰을 최소화해주는 부품이죠. 정말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양산이 되기에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요. 샤프트 양쪽에 이렇게 베어링을 놔둔다면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커버를 달아 두었어요. 베어링을 고정하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 말고도 스냅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러한 형태로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모터를 고정하는 샤프트도 비슷하게 설계를 했어요. 다만 모터를 연결해 줘야 하는 부분은 좀 길게 했습니다. 조금 길게 한 게 보이시죠? 설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싸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기성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기성품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센서를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엄청 비쌀 겁니다. 그냥 있는 센서 사용하는 게 가장 쌀 거예요. 그래서 기구물도 최대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을 찾게 되는데요. 이거 설계해서 하나 깎아달라고 하면 비싸요. 몇만 원씩 해요. 이런 거 다 돈입니다. 구멍 많이 내고 탭 많이 내면 가격이 많이 비싸져요. 모터가 3만 원인데 이 판이 왜 5만 원이냐고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다 깎는 사람들 인건비예요. 어쨌든 부품 찾고 아이디어 구상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시키려면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가 짱짱해야 잘 굴러갈 거예요. 샤프트와 샤프트가 감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느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잘 안 굴러가겠죠. 이것을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들마다 차이들이 있습니다. 벨트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0mm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1mm 혹은 99.99mm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 기구물들도 제작공차나 조립공차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소한 차이들 때문에 완전하게 설계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또 벨트 자체가 사용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어요. 볼트로 밀어서 텐션을 맞추고 고정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텐션은 무조건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고정하는 부분을 봐볼게요. 모터를 그냥 이렇게 직결로 해도 돼요. 좀 더 싸겠죠. 근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모터를 이렇게 안으로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벨트로 했어요. 이건 벨트의 텐션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이것들은 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귀찮아서 톱니를 표현 안 하기는 했는데 타이밍 풀리를 사용했고, 이 벨트는 타이밍 벨트를 사용했어요. 손도리닷컴이라고 하는 3D 부품 판매하는 곳에서 저렴한 거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타이밍 풀리를 돌릴 수 있는 타이밍 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손도리닷컴에서 저렴한 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터에는 감속기를 달아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요. 타이밍 풀리의 사이즈를 변경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모터가 돌아가면서 감속기와 풀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벨트가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 기어비들을 계산하시면 컨베이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센서는 오므론 꽃을 사용했고, 모터나 센서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부품은 확장자가 IPT, 조립품의 확장자는 IAM인데요. 설계 툴마다 사용하는 파일 방식이 다르거든요. 호환이 좋은 확장자는 스텝 파일이라고 해서 STP 확장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품 모델링을 교환할 때는 보통 STP로 제공을 해요. 모터나 센서도 ST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컨베이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리는 건 나중에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 직접 그려보셨다면 이제 FBX로 바꾸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델링 파일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할 게 많네요. 나눠서 할까 싶기도 했는데 해야 할 게 많으니 진도를 많이 나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만들었던 부저나 타워램프의 경우에는 굳이 물리적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간단했어요. 근데 컨베이어는 해야 할 게 많아요. 우선 적당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BX로 만든 컨베이어를 프로젝트에 올려놓고 다시 씬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맞춰 볼게요. 컨베이어는 000으로 하고 카메라는 0, 0.2, 마이너스 0.4 그리고 각도는 20으로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얼짱 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구성이 끝났으니 다음으로는 컨베이어 위에서 박스가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컨베이어 위에서 박스가 있게 하려면 물리법칙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컨베이어는 그냥 그림 상태거든요. 이 그림에 물리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우선 큐브로 박스를 올려놓고요. 박스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0.1에 0.1에 0.1로 할게요. 물리법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박스를 위로 올려 볼게요. 카메라를 보고 박스가 카메라에 나올 정도로만 위로 올려줍니다. 우선 물리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붕붕 떠있죠. 확인이 되셨다면 종료를 누르고 이번에 박스를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물리법칙을 적용해서 중력을 적용해 볼게요. 큐브를 클릭해서 애드 컴포넌트를 한 상태에서 리지드 바디를 클릭합니다. 중력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박스가 중력에 의해 그냥 떨어지죠. 너무 빨리 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컨베이어는 그림만 있을 뿐 지금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컨베이어를 선택한 후에 애드 컴포넌트를 하고 박스 콜리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콜리더는 충돌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실체가 없는 컨베이어에 실체를 만들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리더 영역을 설정해 주어야 박스가 컨베이어라고 감지하게 되는 영역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콜라이더가 있어야 충돌이 생겨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에디트 콜리더를 누르고 영역을 설정해 주셔도 되고 사이즈를 직접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만 잡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라이더 영역을 대충만 잡아줬더니 박스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종료를 하고 에디터 콜라이더를 선택한 후에 영역을 재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영역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든 콜라이더는 박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콜라이더인데요. 박스를 감지하기 위한 콜라이더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Add 컴포넌트를 하고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두고 박스가 이 콜라이더 영역에 있을 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든 콜라이더는 트리거 체크를 하겠습니다. 트리거로 설정된 콜라이더는 충돌이 생겨도 그냥 지나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콜라이더는 박스가 부딪히면 박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만들었었죠. 이번에 만든 콜라이더는 그냥 아무런 물리법칙을 만들어내지 않고 통과를 합니다. 다만 부딪혔다는 것은 이벤트로 알 수 있을 뿐이죠. 콜라이더 영역이 설정이 다 되었다면 이번엔 이렇게 좌표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추가해 둘게요. empty 오브젝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베이어 위에서 박스를 옮길 때 X가 어쩌고 Y가 어쩌고 이러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냥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어 두고 그 좌표로 이동할 수 있게 CW와 CCW 방향을 알려줄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CW로 하고 위치는 0.2, 0.02, 0으로 할게요. CCW는 마이너스 0.2, 0.02, 0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유니티에 대한 내용은 다 된 것 같아요. 컨베이어 전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가 총 5개죠. CW, CCW 각각 사용하게 되면 총 10개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Y100번부터 Y109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설계할 때에는 유념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전기만 넣어주면 모터는 돌아갑니다. 모터의 전기 사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U, V, W를 인가해주면 모터가 구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UVW 중에 2개의 상을 바꿔주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모터는 원래 3상 전원을 사용해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 모터를 단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컨덴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CW, CCW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단상으로 사용하는 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작은 용량의 경우에 간혹 이렇게 단상도 지원을 하는 모터가 있어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터의 전원을 공급하고 CW, CCW 혹은 스탑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해주는 부품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스위칭 부품은 마그네틱 코일이라고 하는 MC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흔하지 않게는 릴레이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C나 릴레이를 사용해서 모터로 인입되는 전기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쇼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 DC 모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터를 CW 방향으로 돌리는 릴레이의 이름은 가라고 하고 CCW 방향으로 돌리는 릴레이의 이름은 나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가 릴레이를 살리면 릴레이를 통해 플러스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흐르게 되면 모터가 정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나 릴레이를 살리게 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플러스가 흐르게 돼서 모터가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호가 둘 다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쇼트가 발생해서 펑 하고 터질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 인터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면 가 릴레이가 온이 되면 비접점을 사용해서 다른 신호의 공급을 차단해주고, 또 나 릴레이가 온이 되면 비접점을 사용해서 다른 신호의 공급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호 인터럭이라고 하는데요. 신호가 둘 다 온이 되어도 모터가 돌지 않을 뿐 위험한 상황은 사라지게 됩니다. PLC에서도 상호 인터럭을 하긴 하겠지만 서로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전장에서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에서도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해도 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곳에 출력을 주어서 가 릴레이 혹은 나 릴레이가 온 되게 되면 모터는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정해진 출력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컨베이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컨베이어에 붙여 볼게요. 인스펙터 창에서 스크립트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보는 건 잊지 마세요.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컨베이어 컨트롤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X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 MX 컴포넌트 DLL을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드 디바이스 1 함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100과 Y101을 입력 CW와 CCW 상태를 만들어줄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Y100이 ON이면 CW, 그리고 Y101이 ON이면 CCW를 켤게요. 그리고 아까 허당 하나 만들었었죠. CW와 CCW라고 하는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을 불러올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변수는 외부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름은 endpoint CW, endpoint CCW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유니티에 연결하고 리로드를 하시고 하이어라키 창에서 컨베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만들어둔 변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까 좌표만 있는 허당 오브젝트를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끌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리거로 설정해둔 콜라이더가 있었는데요. 그 영역에 감지가 되면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가 있습니다. onTriggerStay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처음 감지가 되면 한 번만 호출되는 함수가 onTriggerEnter 함수고요. 감지가 됐다가 해제가 될 때 onTriggerExit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감지가 되어 있는 동안 계속 호출되는 함수가 onTriggerStay 함수고요. 전 onTriggerStay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등록하게 되면 콜라이더 아더라고 하는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콜라이더와 부딪힌 오브젝트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는 알아야 뭐래도 할 테니 다행이죠. 누가 때렸는지 모르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onTriggerStay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렸다면 때린 녀석의 좌표를 움직일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으니 PLC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버퍼 메모리를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상호 인터럭을 걸어 볼게요.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요. PLC 장점 중에 인터럭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인터럭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PLC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 코일 두 개를 동시에 살릴 수가 없죠.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깨비와 같이 하게 된다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도 안전하게 설계가 가능하겠지요.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완벽하게 인터럭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개가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죠. 이제 I/O 체크를 해볼게요. 시뮬레이터를 켜고 유니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버그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빼줘야 할 것 같아요. 리로드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깨비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